네, 계속해서 오늘 취임식을 가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 분석해보고 닻을 올린 박범계 후의 법무부 그리고 검찰과의 관계를 짚어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오늘 취임식 했는데 취임사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 정신에 따라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공존의 정의는 인권 보호, 적법 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에 걸맞게 검찰 조직 또한 재편돼야 합니다. 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 취임사에서 공정과 정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소통을 또 강조했어요. 이 소통을 굳이 강조한 이유는 이전 장관인 추미애 장관 때의 어떤 문제점을 의식한 발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는 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자들에게 먼저 사전에 배포를 했던 취임사에 없던 내용이 윤석열 총장을 만나고 윤석열 총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었고 10분 정도 차를 마시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취임사에 원래 사전에 배포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 좀 추가가 된 부분이 언제든지 이 장관실 문을 열어놓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소통 부분을 더 강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숙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긴 하겠지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때 보여줬었던 그런 뭐 법무부와 검찰과의 갈등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보이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던가요? 발언 중에? 네, 저는 이제 검사들에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요구를 하죠. 네. 사법 통제관의 역할을 해달라.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 통제관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요. 이번 이제 박 법무부 장관은 신임 장관이죠. 검사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도 차담회를 10분 하고 취임사에도 소통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지명됐을 때부터 이 추 장관과는 다른 길을 갈 것으로 예견됐던 것이 법무검찰 협력을 중시합니다. 이게 물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고 마무리 투수를 하겠는데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검사들에게 아마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추상 같은 이야기보다 오늘 냉철하지만 따뜻해야 한다. 높지만 낮아야 한다. 이런 선문답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검사들과의 좀 소통이 확대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그 발언 중에 검찰 조직 재편을 지금 언급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검찰개혁 시즌2 예전에 얘기했던 그걸 얘기하는 건죠? 사실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새해 들어서 검찰과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특정 부분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아까 이제 최영일 평론가도 얘기한 사법통제관,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내용들을 법원에 재판을 넘기기 전에 법적으로 과연 온당하게 다 이루어졌는가, 실질적 진실도 그렇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검사의 역할을 더 그쪽으로 더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거고,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도 그래서 이 형사부와 공판부의 중심을 둬서 주요 보직들을 형사부, 공사부, 공판부 출신 검사들로 이렇게 인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저 구체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맞춰서 검사가 직접 수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법통제 역할에 더 맞게끔 하는 쪽에 인사를 더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저런 조직 재편에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서게 되면 조직적인 혹시 반발 이런 네네네. 게 예상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또 기억이 나요? 그것은 이제 만약에 지금 평검사 인사는 있었고요, 이미 1월에. 지금 이제 간부 인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장관의 첫 인사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고 난 다음에 아마 후평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추 장관이 이 어떤 조직 개혁의 취지, 아까 양 변호사가 이야기한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큰 반발은 없었어요. 검찰 조직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정작 인사를 하고 나니까 뭐 윤 총장의 측근들이 잘려나갔다든가 혹은 뭐 어떤 라인은 살고 어떤 라인은 죽었다든가 또는 특수부 출신이 다 좌천됐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내부가 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사의 결과 어떠한 특징들이 보이는지를 보고 나서 만약에 그게 검찰 조직 내부의 주류와 반한다면 이제 불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기조 구조적인 개편 또는 이제 취지,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골적인 불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 중에 약간 해석을 해야 될 발언이 지금 눈에 네. 띄는 게요. 절차적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런 와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절차적 정의를 얘기하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건 혹시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그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 얘기를 한 건가? 그 얘기를 하면 본인의 생각이랑 반대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공익 제보를 한 일각에서 나온 얘기고 또 언론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거랑 상관없이 네, 절차적으로 예. 문제가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과거의 어떤 관행이라고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진술을 중시해서 검찰에서 만들어진 조서를 위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른바 뭔가 표적 수사라든가 아니면 별건 수사라든가 과거의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한 거지.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일단 박범계 장관의 입장은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 적법 절차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 해당하는 게 아닌 행정 절차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언론에서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저는 좀 억지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앵커 말씀처럼 언론이나 혹은 야권, 뭐 검찰 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검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은 이 위법하지 않았느냐,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딱 걸기 좋은데 그 이야기 뒤에 이 법무부 장관의 해석이 달려 있어요. 네.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 추가로 필요해 딱 보입니다. 잘라서 그 부분만 가지고서 발언을 하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수 맞습니다. 있는데 뒷 발언까지 다 묶어서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인사차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례적으로 취임 직전에 법무부 찾아오셨는데 장관하고 어떤 이야기 나누실 건지. 우리 장관님의 그 취임 축하 그 예방차 오늘 온 것이고요. 글쎄 취임 축하 인사드리고 잠깐 아마 저 관례에 의하면은 잠깐 차 한잔 하고 또 취임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이성윤 지검장 교체 얘기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인사 얘기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장관님께서 따로 특별히 권하신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 취임 축하 예방 와서 서로 덕담하고 이러는 거고 나중에 10분 얘기했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인사 얘기는 그렇죠. 할 시간이 이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그 이성윤 지검장 교체를 요구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맞습니다. 했는데요. 그게 이제 현재까지 정황을 보면 그걸 요구했을 거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언론에 이제 추측, 추정, 관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그러한 의사가 간접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실은 징계위원회에도 이제 들어왔던 인물들이죠. 이종근 형사부장, 이러한 인물들이 주로 이제 빅4라고 해서 추라인으로 이제 구분됐던 분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교체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제 언론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보고 지금 오늘 10분 동안 인사 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취임식 관련해서 어떤 장관이 되어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협력합시다. 덕담을 했을 것 같고 별도로 지금 만나겠다고 박범계 장관이 얘기는 했어요. 그럼 아마 조만간 근일 내에 아마 인사 문제를 가지고 먼저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짜야 됩니다.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인사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이 어떤 방향을 취할지는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방향을 말을 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윤석열 총장과 협의하실 건가요? 총장과 장관의 사이, 장관과 총장의 예. 사이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총장의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라 그냥 의견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법률에 그렇게 되어 법률에는 협의하에라고 의견을 들어라고.
자,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추후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 이제 네. 퇴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의 행보가 이제 관심입니다. 맞습니다. 서울시장에는 이제 나오질 않았고요. 그렇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럼 이제 정치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임식에서 한 이야기로 좀 단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재직하지 않았습니까? 391일 동안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 박범계 장관이 오늘 취임했으니까 그 전에 이임식을 했는데 이임식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했던 일에 대한 자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양쪽에서 호불호는 있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행사하지 못했던 법무부 장관의 법적 권한을 모두 다 행사해 봤잖아요. 사실은 수사지휘권도 2번이나 발동했죠. 직무배제도 했죠. 검찰총장을 징계까지 했죠. 물론 행정법원에 맡겼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자신은 개혁에 불살랐다. 이러한 이제 의미의 방점을 강하게 찍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법무부 장관으로 보여준 모습까지를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과로 포함해서 정치권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추 전 장관을 잘 아는 사람들은 남은 것은 대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 잠깐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재판 결과가 하나가 나왔는데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징역 4년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4년인데요. 일단 징역 1년은 뇌물수수인 거고 징역 3년은 뇌물죄가 아니라 횡령죄하고 이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 거기 범인 도피 교사죄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서 그 공무원일 때 재임 당시의 뇌물죄는 별도로 선고한다는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좀 나눠서 한 거고 뇌물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통신위원회에 있으면서 IT 기업들로부터 고급 차량 리스비로 제공받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횡령 부분들은 본인이 이제 학교 법인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경민하고 경민대 자금 24억 원 가량을 횡령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요 혐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선고를 했지만 도주 우려가 딱히 없고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는 실형. 80억대 뇌물형인데도 2년 6개월밖에 안 되고 네. 지금 이건 지금 4년형이에요. 그리고 또 정경심 교수 교수는 4년 마찬가지예요. 법정 정경심 구속. 교수도 마찬가지고. 양형 기준이 사안마다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내가 반성하고 안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요? 요즘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재판의 결과들이 엄밀히 대법원의 양형 기준대로 되는 재판은 그냥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의 굵직한 사건들에 있어서만큼은 각자 재판부의 생각대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느냐. 말씀하신 오늘 홍문종 의원에도 24억 원이 횡령이면 여기도 특가법 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사실 3년 이상인 겁니다. 이 심사 3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4년을 합산해서 받았는데도 여전히 법정 구속을 안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갑자기 김영수 대법원장이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식 발언 그리고 홍문종 전 의원 재판 결과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